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아 건강.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조기 치료가 중요한 치아 질환. 충치나 잇몸병 같은 질환도 치료를 미루다 보면 결국엔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잇몸과 치아 건강. 과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치아 관리와 치과에 대한 궁금증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강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서울시 치과의사회 100주년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해인데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는 누구신가요? 예, 함석태 선생님이라고요. 일찍이 일본에서 이제 치과학을 공부하시고 1925년도에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전신인 네.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양 선교사라든지 일본인들을 진료하기 위한 일본 치과의사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었지만 네.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는 함석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 치과의사회 네. 모태가 이제 한성 예, 치과의사회였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는 약 한 4,500명의 네. 치과의사들이 열심히 시민들의 이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예. 저희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는 이분들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경영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아동들을 위한 이제 주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네. 최초로 진행한 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뽑혀가지고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보다 앞서 한 20년 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구강 그 검진 및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약 한 20년 전에 서울시와 협조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치과의사회가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정말 공익적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군요. 예, 예. 그 우리나라의 의료계 혹은 뭐 수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치과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뭐 치과는 오히려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이제 임플란트 회사나 방사선 장비, 그다음에 캐드캠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아주 발전해 있기 때문에요. 네네. 많이들 배우러도 오시고요. 또 한국 치과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도 많이 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해외 치과의사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치과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치과는요, 꼭 이가 아플 때가 되어서야 가곤 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좀 예. 미리미리 가서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치과를 좀 자주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구강의 구조라는 게 워낙에 복잡합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해도 또 안 닦이는 부분이 있고 예. 또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에 한 번, 아무리 자기가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네. 검진을 하셔야지 이제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에서 좀 과잉 진료를 하는 게 아닐까, 예. 혹은 뭐 한 10,000원이면 될 진료인데 한 20,000원을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종류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일반인 환자들 입장에서 치과를 갔을 때 좀 현명하게 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예, 뭐 SNS에 보면 뭐 이런저런 광고성 이제 유인에 관련된 그런 치과 홍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직접, 치과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제 공황 검진을 하고 치료 계획도 설명하고 네네. 이제 비용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끝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그 선생님이 직접 해줄 수 있는 병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뭐 아주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은데 치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비용에 대한 설명만 잔뜩 듣고 네. 오늘 결제하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라든지 맞아요. 지금 하실 게 몇 개인데 오늘 할인율이 얼마라니까 바로 치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 사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광고에는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각별히 많이 겪는 치아 질환이 따로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예. 요즘 이제 아동들은 네. 단 음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에서 아무래도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충치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아직도 많은 편이고요. 성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잇몸 질환이 많죠. 힐링이라든지 이런 잇몸 치료를 최소한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다른 바쁜 일로 미루다 보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질기고 단단한 거를 좀 이렇게 야무지게 씹어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 뭐 대표적으로는 오징어나 네. 뭐 쥐포 이런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파절이라든지 다른 이런 문제가 좀 외국의 경우보다는 좀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연세가 드실수록 딱딱한 것이라든지 질긴 것은 좀 피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임플란트인데요. 예. 저희 뭐 부모님들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벌써 이제 임플란트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제 또래도. 혹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뭐 임플란트라는 것은 네. 아까 말했던 충치라든지 네. 시주 질환, 기타 이제 파절 등으로 치아가 상실됐을 때 네네. 지금 이 모형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뼈 속에 이렇게 잠기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보철물을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잠그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이고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 뒀다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네. 이 이제 잇몸뼈가 위축되니까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뭐 예.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수술을 아이고.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하고요. 네. 6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순서적으로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환자분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65세 이상은 예. 2개까지는 이제 보험에서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의료보험에서. 저희 치과의사회에서는 이것을 4개까지 늘리는 것이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예, 예. 또 민간보험, 치아보험을 드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민간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것은 그 약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약관을 보시면 보험을 들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기간 이후에 이제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파절로 발치됐을 경우에만 네네.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없다 현재 네. 그래서 내가 보험에 들면 부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민간보험을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정관상 그 혜택을 보실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좋은 치과와 네. 그렇지 못한 치과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치과 선생님들이요 일반적으로 네. 환자와 같이 나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요. 맞아요. 내가 40대 때는 40대 환자를 위주로 많이 보고요. 네. 50대, 60대가 되면 또 거기에 맞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품을 구입하듯이 최저가 어떤 치과를 찾는 것보다는 네. 내 몸에 최적화된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좀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SNS에 이제 뭐 홍수 때문에 좀 혼란을 느끼실만 한데요. 항상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해주고 네.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병원을 찾으시면 뭐 치과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일본은
재택 진료도 많이 받으세요. 치과뿐만 아니라 이제 의과도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그다음에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예.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구강노쇠하고 방문 진료 네. 이게 이제 돌봄 통합법이라는 것이 곧 시행되거든요. 네. 그 범주 내에 포함돼서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이 더 이제 많이 개발되고 발전돼야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도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